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뭐 1% 지금 내외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변화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고 그냥 소폭의 상승만을 지금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게 되면 뭐 여전히 지금 이 26K 선이 살짝 무너진 이후로 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으면서 이 26K 부근에서 좀 지루한 모습을 여전히 또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지금 뭐 이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는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이 비트코인 하락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일 평균 이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는 기술적으로 더 강한 매도를 보여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21,700달러 부근에서 21,150달러까지 그 영역으로 지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현물 거래량이 수개월째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신뢰도가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현물 거래량이 파생 상품 거래량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날 수치 기준으로 봐서는 주요 거래소들의 파생 상품 거래량은 현물 거래량의 20배에 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거래량이 이 파생 상품 거래량에 비해서 20분의 1 수준으로 정말 그야말로 확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돈을 들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이 파생 상품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앞으로 그 방향성이 어디인지 그것에 베팅하는 물량만 지금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워낙 부정적이니까 현물로 코인을 살 생각은 뭐 거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좀 그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시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강세장으로 전환만 된다라면 그때는 또 너도 나도 돈을 들고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으려면은 중요한 건 이 시대적 흐름을 계속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어제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9월 5일 어제 또 발표가 됐어요. 이 하나은행이 비트고와 손을 잡고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어제 전해지면서 여기를 보시면 하나은행과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인 비트고는 어제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에서 이 업무 협약 체결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가 이 증권용 토큰에 좀 앞서 나가고 있으면서 뭐 내년에는 이제 출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권과 이 글로벌 수탁 기업도 함께 지금 국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엔 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까지 하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이 암호화폐까지 취급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이런 코인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이런 날은 또 분명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런 국내 은행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이런 소식은 뭐 이전에도 상당히 또 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제 이 소식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엔 바로 이 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테더사가 미 국채를 725억 달러를 보유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22번째 큰 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테더사가 미국 채권 보유액이 이제 현재는 725억 달러로 증가를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을 제치고
세계 22위의 매수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작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지난 6월을 기억을 하실 텐데, 지난 6월에 결국에는 이렇게 좀 극적인 합의 연출을 하면서 이 부채한도 협상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1개월 만에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이 미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미 또 지난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 정부가 이 미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사용을 하려면 누군가는 이 국채를 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이 미국채를 많이 사줬던 나라가 바로 이 중국과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더 이상 미 국채를 매입을 하기보다는 현재는 있는 국채마저 내다 팔고 오히려 금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 국채의 수요를 크게 또 늘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 국채를 이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서 그 돈으로 이 미 국채를 매입을 하는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근데 현재 이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국채를 매입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 국채를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 엄청난 물량의 미 국채를 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 테더사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또 암호화폐 기업이 이 미 국채를 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때 뭐 테더사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담보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있냐라고 해가지고 뭐 중국의 채권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안정성 논란이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금 미 국채를 꽤 많이 늘렸는데, 그 이유는 이 달러가 기축 통화이고 상대적으로 이 황금성도 좋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 국채를 대부분이 이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야말로 앞으로도 계속 찍어낼 이 미 국채를 매입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력으로 봐도 또 이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것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현재 처리 중에 있고 또 이 코인 관련 법 제도화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뚜렷한 윤곽이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좀 정비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이후로는 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 주도의 암호화폐 시장 개편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지금과는 다른 이 새로운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지금의 빅테크들도 이 암호화폐 도입에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대와 또 이 미국의 자본력,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 코인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여기 대표적인 미국 코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미국 코인에는 바로 이 XRP가 그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XRP를 정말 좀 긴 안목으로 본다라면 분명히 지금 볼륨보다 확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XRP가 약식 판결 이후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그 상승 전의 가격대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국내 유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패닉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실망감이 지금 뭐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이 XRP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트윗이 있어서 요것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트윗을 보시면 고로치라는 분께서 이제 요 분은 이제 국내 암호화폐 좀 분석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7년 정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제 트윗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XRP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 하락세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DCA, 그러니까 적립식 매수로 보이는 꾸준한 현물 매수가 존재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선물 매도 추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말씀이 아직까지는 현물 매수와 이 선물 해칭일 가능성이 존재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도박에 가까우나, 내가 지켜보는 건 현물 매수는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물이 매수 추세로 돌아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리플에 대해서 꾸준히 이 현물로 매수하는 그 매수세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선물에서 매도가 아닌 매수 추세로 돌아선다라면 그때는 가격 상승의 시점이다 라고 전망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글에다가 지금 이 리플은 항상 소송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소송이 결국 리플의 생사를 가르겠지만 생사가 갈리기 전까지 그 사실 여부와는 다르게 얼마나 많은 언론 플레이가 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가격 장난질이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데이터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접근법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데이터에는 잡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령 승소 확정에 가까운 뉴스는 매수세를 만들어내고 또 그 매수세는 데이터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로치님은 이 데이터를 기반한 암호화폐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뭐 이런 소송 이슈와 상관없이 어차피 이것이 데이터에 녹아들어서 이런 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이터만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이 XRP를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을 보게 되면, 이분은 코인스키드라는 해외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바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 삼각 패턴에 근접하게 이 XRP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요 초록색의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무효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이론적으로 1.5달러 부근까지 한 번 더 상승파를 볼 수 있는데, 그 후 이 빨강색 하강선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한 뒤 이 녹색 지지선에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1.5달러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빨간색 강한 저항선에 붙인 이후로 이렇게 가격을 하락을 해서, 그럼 이 가격이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가격인 0.5달러까지 채차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큰 상승을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 이 XRP가 1.5달러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 0.5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정말 또 반토막이 더 넘는 그런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면 또 얼마나 또 심적으로 이 홀더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또 그러면서 이 리또속이란 얘기는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길까지 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마음가짐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움직임으로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망은 어디까지나 그냥 전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매도를 고려할 때는 이 XRP의 단독적인 가격 흐름보다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또 그때의 전반적인 자산 시장,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느 정도의 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도 시점을 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장에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에 휘둘리기보다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과 그 시대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큰 그림을 머리에 새기면서 이 투자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